예, 그러면 섹션 두 번째 조합 논리 회로라는 게 있죠. 이거 말고도 하나가 또 있어요. 순서 논리 회로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라고 하면 뭐 not 게이트, 그죠? 그 다음에 AND 게이트, 그 다음에 OR 게이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입력에 대한 결과를 조합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걸 갖다가 다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유용한 것들이 있겠죠. 이거 가지고 덧셈기도 만들고 감상기도 만들고 디코드도 만들고 인코드도 만들고 멀티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다 설계하고 만들어내지만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들어온 형태의 우리가 결과를 어떤 회화든 이로 회로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거기서 어떤 형태, 덧셈도 되고 뺄셈도 되고 디코도 되고 엔코도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회로들이 존재하겠죠. 그런 회로들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런 회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합 논리 회로라는 것은 회로가 반드시 입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회로는 입력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결정하는 회로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력이 돼서 내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결과를 뽑아주는 것은 순서 조합 논리 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순서 논리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 논리하고 순서 논리 회로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가상기는 뭐고 감상기는 뭐고 이제 하나씩 배워야 되는데 가상기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자, 입력이 들어왔어요. 입력이 들어왔어요. A하고 B가 들어왔습니다. 0, 0이면 얼마예요? 0이잖아요. 0, 1이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1, 0이면 얼마예요? 1이잖아요. 1, 1이면 어떻게 됩니까? 2죠, 2. 이걸 두 개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A하고 B가 들어와요. 그렇죠? A하고 B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0이 나오고 1 나오지 2가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캐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죠. 캐리. 올림수가 발생되는. 이거 더해보세요. 0이죠. 이거 더해봐 1이죠. 이거 더해봐 1이잖아요.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잖아요. 2. 자, 다시. 0하고 0 더하면 얼마야? 0이죠. 0하고 1 더하면 얼마야? 1이죠. 1하고 0 더하면 얼마야? 1이죠. 1하고 1 더하면 얼마입니까? 0, 1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합은 0이고 캐리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0, 0이 들어오면 자 논리식을 보면 여기가 0, 0이 들어오면 0이잖아요. 0, 1이 들어오면 1이죠. 1, 0이 들어오면 1이죠. 1, 2이 들어오면 뭐가 돼야 돼요? 합은 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캐리가 발생하죠. 캐리가. 이렇게 캐리 발생해 안 해?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캐리 발생하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라. 이 회로를. 이 회로를 뭐라고 한다? 반가상기라고 하는 겁니다. 반가상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조합 논리하고 순서 논리를 구분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닌 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결과를 뽑아내는 이 회로는 반가삭인데 이거에 대한 회로는 몇 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결과를 뽑아내는지를 세부적으로 물어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앞에서 배웠던 최소화 단계에서 만들어진 회로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존재할 거고 이것들은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있는 제품을 갖다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감산기, 뺄셈기, 덧셈기, 인코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파트에서 반가상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반가상기, 조합 논리 회로 종류 중에 첫 번째 반가상기입니다. 반가상기는 두 개의 비트를 더하는 거예요. 두 개의 비트를 더했을 때 0, 1, 그 다음에 1, 0, 1하고 1일 때는 1, 0이 되죠? 그러니까 끝자리가 얘는 다 2고 얘는 캐리만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회로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입력이 A하고 B가 들어왔고 0, 0이 들어오면 이게 0이 되죠. 이게 sum입니다. sum. 즉 끝자리예요. 끝자리.
자, 다시 0 플러스 0은 얼마야? 0. 올림수 발생 안 했죠? 0 플러스 1은 얼마야? 1이죠. 올림수 발생 안 했죠? 1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0은 1이고 올림수 발생 안 했죠? 1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0이고 올림수 발생됐잖아. 이걸 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 올림수 발생 안 했으니까 이건 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키가 캐리고 그 다음에 썸이 끝자리예요. 지금은 반대로 썼죠, 위치가. 그랬을 때 이 회로를 만들어라. 응? 이 회로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들어온자가 들어오면 합산을 하는 건데 썸과 캐리가, 썸은 이렇게, 캐리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 때는 어떤 거야? XY 게이트와 AND 게이트가 플러스 되어서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살펴보고, 자, 두 개의 단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들어오는데, 자, 먼저 캐리 썸을 쓰고요. 썸은 어떻게 됩니까? 0, 0은 0, 0, 1은 1, 1, 0은 1, 1, 1은 0이 되죠? 올림수가 발생됐으니까 캐리가 얼마야? 0, 0, 0, 1이죠. 이걸 두 개로 분할해 보자고요. 자, 썸인 거는 0, 0, 0, 1, 1, 0, 1, 1 해서 0, 1, 1, 1, 0 이게 썸이죠. 또 하나, 캐리는 어떻게 됩니까? 0, 0, 0, 1, 1, 0, 1, 1에서 캐리는 0, 0, 0, 1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표현을 해보면 되잖아요. 자, 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A고 A바 0이니까 A바, 여기는 A 1, 그 다음에 0 B바, 여기는 B예요. 맞습니까? 1이자 1 B. 그런데 1이 있는 건 뭐야? 0, 1이잖아요. 0 1 이거 하나 하고 또 1 0이니까 1 0이네요. 그죠? 이거는 뭐 막대기 칠 수 없네. 독립적으로는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A 요거는 뭐야? 이거하고 이거 써야 되니까 A하고 B바 혹은 뭐예요? A바 B. 이건 별로 뭐예요? XY이잖아요. XY. 즉 A 이거 B 아닙니까? 그래서 썸은 결국 뭐다는 거예요? 썸은 이 반가상계 썸은 XOR 게이트가 필요하구나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건 뭐예요? 다 0이니까 이것만 표현하면 되니까 이걸 굳이 카르노 웹으로 갈 필요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F는 A하고 B만 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A하고 B. 없잖아. 이거 다 0이니까 이거만 표현하면 어떻게 돼? A하고 B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무슨 게이트? OR 게이트면 된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 하나 하고 AND 게이트 이런 놈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가상기? 반가상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지으면 돼요? 자, XOR 게이트는 어떤 거예요? A 바 B 그 다음에 A B 바죠. 그 다음에 AND 게이트는 어떤 겁니까? A 플러스 B잖아요. 그러면 A하고 B가 들어와요. 게이트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조합 논리 회로를. 자, A가 들어왔으니까 A 낫이 하나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XOR 게이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그죠? 이게 XOR 게이트니까 XOR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XOR 게이트 이렇게 생긴 거죠. 집어넣고 이거에 대해서 뭘 만들어 준다? 따가지고 뭘 만들어 주면 돼? OR 게이트, AND 게이트죠. AND 게이트. AND 게이트 연결해서 뽑아내면 되죠. 그림이 좀 엉망이군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XOR 게이트죠. 여기 들어옵니다. A하고 B가 들어와요. 여기 따요. 여기 따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AND 게이트.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고? 썸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면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반가상기 회로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반가상기라는 걸 알아야 되고 뭐 XOR 게이트하고
AND 게이트를 써서 반가상기를 만든다는 거고. 구분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책의 내용을 보자고요. 자, 이거는 감상기군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반가상기. 자, 썸이죠. 그 다음에 캐리죠. 이건 뭐 갖고 만들 수 있어? XOR 가지고. 이거는 뭐야? AND 게이트 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가 필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래서 XOR 이거 두 개잖아요. 그래서 회로를 연결해서 두 개의 썸과 캐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감상기죠. 뺄셈이죠. 자, 여기는 XY로 돼 있고요. D가 바로 뺄셈이고 이 B가 빌려오는 거죠. 빌려오는 거. 그렇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0하고 0을 빼면 합은 0이죠? 결과는, 그죠? 뺄셈 결과는 빌림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오는 거. 그 다음에 0에서 1을 빼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빼니까 하나 빌려와야 되잖아. 자, 1, 0에서 1을 빼면 하나 빌려오지 않습니까? 그 2가 돼서 하나 뺀 거 아닙니까? 빌림수가 발생이 되고 빼면 나머지가 1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1하고 0을 하면 결과는 얼마야? 1이고 빌림수 됐어요? 없어요? 없지요. 1에서 1을 빼면 없고 없고죠. 빌림수도 없고 딱 빠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과 D가 되는 거고 이것이 빌려오는 것을 B라고 쓰자고요. 결국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A하고 B면 아이고 XY로 했죠. 책에는 0, 0, 0, 1, 1, 0, 1, 1 해서 이것이 D면 결과는 얼마야? 0, 1, 1, 0. 이건 어떻게 됩니까? 0, 1, 0, 0이 되는 거죠. 0, 1, 0, 0.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진리표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앞에 했던 방식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X, Y가 되었죠? 그래서 0, 0, 0, 1, 1, 0, 1, 1. 그래서 결과는 여기 0이고 여기는 빌림수가 하나, 두 개 발생해서 하나 발생해서 빼니까 1이 남고 여기는 그냥 1이 남고 여기는 결과가 0이 되죠. 발생했나요? 빌려오는 거 발생 안 했고 빌려왔잖아요. 여기는 빌려오지 않았고 그냥 뺐고 그렇죠. 이걸 두 개를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x, y하고 0, 0, 0, 1, 1, 0, 1, 1에서 이 d는 어떻게 됩니까? 0, 1, 1, 0이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x, y면 이거는 0, 0, 0, 1, 1, 0, 1, 1에서 0, 1, 0, 0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거 무슨 회로예요? XOR의 회로잖아요. 같으면 0이니까 이거는 결국 뭐다? 아, XOR 회로구나. 이건 뭐예요? 이건 다 필요 없으니까 뭐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되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과를 A 바 그 다음에 B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고 빌림수가 되는 거고 이거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XOR 하나 하고 그 다음에 AND 게이트 하나 하고 NOT 게이트가 하나 더 필요하군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회로를 구성하는 겁니다. XOR이 일단 필요하죠. A하고 B가 들어왔어요. 그죠?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결과가 되는 거니까 D로 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반은 여기서 내려올 때 이건 뭘 달아줘요? X 플러스 5와 달고 여기는 뭘 달아요? X는 NOT 게이트 달고 얘를 뭘 해요? AND 게이트로 묶어서 빼면 이게 빌려오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만든 회로가 바로 반가상기다. 반감상기.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하다? XOR 하나, 그 다음에 NOT 게이트 하나, AND 게이트 하나. 구분할 수 있죠? 예, 책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두 개의 진수 빼니까 0이죠. 여기서 하나 빌려와야지니까 하나 남고 빌림수 발생했고 그냥 빼니까 1이 뺄 게 없었으니까 빌려오는 거 없고 자리 내림이라고 그러죠. 빌려온 수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렸듯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뺄셈하는 회로구나. 두 자리 뺄셈을 해주는 회로구나. 그래서 반감산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전가산기입니다. 전가산기는 이제 세 자리 덧셈이에요. 세 자리 덧셈. 그림상에 보면 세 자리죠.
그러니까 회로로 보면 3개가 들어오고 그 결과를 썸과 캐리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아까는 이 반가상기는 2개였잖아요. 입력이 2개였는데 이건 3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3개니까 당연히 진리표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A, B, C예요. 그러면 0, 0, 0, 0, 0, 1, 0, 1, 0, 0, 1, 1, 1, 0, 0, 1, 0, 1, 1, 1, 0, 1, 1, 1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썸은 어떻게 된다? 0이죠. 여기는 1이잖아. 3개 더하면. 여기도 1이죠. 이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고 캐리가 발생하죠. 맞습니까? 여기는 0이죠. 여기는 0이서 캐리가 발생하죠. 이것도 0이면서 캐리가 발생하죠. 여기는 나머지가 1이면서 캐리가 발생하죠. 맞잖아요. 3개 더하면. 맞죠? 그러면 이렇게 캐리가 발생하는 거고. 맞아요. 그럼 이걸 또 2개로 분리시킬 수 있죠. 이제 분리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얘 하나 따로 만들어 보고 또 얘 하나 따로 만들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뭘 해준다? 카르노 웹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A를 두죠. A는 바는 0이고 또 A는 1이죠. BC는 어떻게 된다? 0, 0, 0, 1, 1, 0, 1, 1. 그래서 B바 C 바, B바 C, 그 다음에 BC 바, 그 다음에 BC죠. 자, 1인 걸 체킹합니다. 1인 것만 체킹한다 그랬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자, 이거 3개뿐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0, 0, 0, 0, 1은 이거죠. 그 다음에 0, 1, 0, 0, 1, 0 이거죠. 그 다음에 1, 1은 1, 1, 1 이거예요. 맞습니까? 나머지는 다 0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2개 묶을 수 있죠. 그죠? 2개 묶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B바하고 B는 어떤 게 들어오든 간에 뭐예요? 어떤 게 들어오든가 변화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변화를 주지 않잖아요.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책에 보면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모자라죠? 110은 어떻게 요거 빠졌어요. 요거 1이죠. 썸이 1이고 캐리는 발생하지 않은 거죠. 이거 빼먹었네요. 그렇죠? 얘도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가 0, 1, 2, 3, 4, 5, 6, 7이잖아요. 그러면 수식으로 표현하면 1, 2, 4, 7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를 써야죠. 이건 1, 1하고 0, 0이니까 이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하고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A는 반드시 A가 돼야 돼. 이거는 상관없이 A가 돼야 되고 A 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B와 C는 상관없이 C 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죠. 똑같으네요 다. 예. 그러니까 B 바 C 그럼 C A 바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 B 바 C 바 이거는 뭐야? A B 바 C 바 이거는 A B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여기는 A가 되면서 반드시 요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이 A와 B와 이거를 조합해서 뽑아내면 세 개가 A하고 B하고 C가 바로 X 플러스 5화로 건립이 되면 바로 썸이 계산되어지는 거고 이런 방식도 캐리도 계산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이건 책을 좀 참조하겠습니다. 정가상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죠. 요게 이제 썸 금방 했던 거예요. 아까 요거 빼먹었던 거고 이게 바로 캐리죠. 그래서 A, B가 2개 이진수고 C가 바로 뭐가 돼요? A, B, C가죠. 뒤에서 잔리 올림수 이진수죠. 그래서 3개 이진수 합산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개 된다. 그래서 썸은 어떻게 돼? 3개의 익스클루시브와 그러니까 2개의 엑스클루시브화가 필요하고 캐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부울드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까처럼 그려놔서
그러나는 그 복잡한 형태는 사실 매우 출제되기가 어렵고 이걸 찾아라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것. 특히 요거 잘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가 있으면 이게 X 크로스 Y죠. C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와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썸은 X 크로스 Y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요 식을 지금 연결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냐면 이게 바로 뭐죠? 반가상기거든요. 이게 반가상기를 새롭게 정가상기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반가상기를 앞에서 했던 거 두 개를 넣고 A하고 B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C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넘겨주고 얘랑 연결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우아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는 다시 이쪽과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 이런 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거하고 요건 요거 결과 요건 요거의 결과 그래서 최종적으로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게 뭐야? 바로 반가상기 두 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자리 쓰는 거 맞고 반가상기 두 개와 OR 게이트 한 개를 연결한다는 거. 우리가 반가상기는 사실 뭐야? XOR 하고 AND 게이트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상기 두 개니까 XOR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두 개. 그다음 AND 두 개. 그다음 OR 게이트 한 개.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전가상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회로를 직접 만든다는 것은 출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지금 반가상계 쓴다는 거하고 이런 진료표를 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감산기는 사실상 뭐 출제되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특징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세 자릿수 뺄셈이죠. 그러니까 반가상기는 두 자릿수 돋셈, 그 다음에 전가상기는 세 자릿수 돋셈, 반감산기는 두 자릿수 뺄셈, 전감산기는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뺄셈. 그죠? 두 자리, 세 자리 뺄셈. 반가상기 두 개와 오화 게이트 하나를 연결한다. 역시 여기서 값이 결과가 0, 그 다음 1 나오고 1 나오고 하겠죠? 이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최소화 식을 써서 만들어낸 게 바로 세 개의 XY, X 프로 OR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D, B 올림수, 그러니까 빌려오는 거죠. 자리 내림수 결과 나오면 그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감산기, 뺄셈기는 사실 쓰지 않죠. 실제로는 다 감산, 이해 보수 형태로 써서 가상기만 써요. 가상기만 실제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이 뭐야? 반가상기하고 뭐가 더 하나 플러스 된 거예요? 오화 게이트 하나 더 플러스 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섯 번째 병렬 가상기를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제 가산기는 반가산기하고 뭘 배웠어요? 전가산기를 배웠죠. 그죠? 이 반가산기는 두 개를 덧셈하는 거, 이건 세 개를 덧셈하는데 캐리까지 포함을 해서 덧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나 세 개만 비트가 더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덧셈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덧셈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개로 가산을 해야만 된다는 형태를 배우자 하는 거죠. 그래서 반가상기와 정가상기를 합쳐서 만든다. 그래서 최소치는 보통 반가상기 7개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그 내기를 지금부터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덧셈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4비트짜리라고 합시다. A도 4비트, B도 4비트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요거를 값을 편의상 A의 3, A의 2, A의 1, A의 0라고 할게요. 그럼 4비트 값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0, 1, 0, 1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또 역시 B3, B2, B1, B0로 표현할게요. 뭐 B 값이 뭐 1, 1, 1, 0 다음 이거 도셈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문자로 치환한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기존에 새롭게 회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렬 가상기는 4비트를 더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풀 전가상기를 FA라고 할게요. FA. 전가상기죠? 전가상기.
요게 필요하죠. 그죠? 하나. 4개가 필요할 거 아니야.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온 게 뭐냐면 A, B 제로고 여기가 B, A1이에요. 입력이 된 거죠. 그럼 결과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썸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캐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캐리가 위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A1과 B1이 들어와서 3개의 프로드를 계산해서 썸 두 번째 계산이 되고 또 캐리가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캐리예요. 여기도 캐리가 발생하는 거고 이것도 캐리가 발생하는 거죠. 3개의 비트가 더해지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여기 다시 A의 세 번째, B의 세 번째가 들어오면 상위 비트 이걸 말하는 거죠. 들으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한 또 캐리가 발생할 거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A의 네 번째 이거죠. 상위 비트. B의 세 번째가 들어가서 썸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캐리를 발생시킬 걸 사용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는 1의 보수냐 2의 보수냐인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뒷부분에 또 저세히 나오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병렬 가상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A 값이 들어오고 B 값이 들어오고 캐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기 안에 지금 이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실제로 여기 맨 끝자리는 캐리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캐리가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0값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뭘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할프 워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할프 워드. 그러니까 반가상기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병렬 가상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 풀워드는 반가상기 2개 쓰죠. 반가상기 2개 쓰죠. 반가상기 2개 쓰죠. 반가상기 하나잖아. 그러니까 총 최소는 7개의 반가상기를 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병렬 가상기인데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이제 논리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오고 여기 캐리가 있겠죠. 그리고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캐리가 0이면 결국 이건 무슨 표시입니까? F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찾는 문제. 만약에 1이면 여기 1이면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플러스 1이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병렬 가상기라고 주고 PA라고 하죠. 보통 패러럴 애더니까 반가상기는 할프 애더, 전가상기는 풀 애더, 병렬 가상기는 PA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PA를 표현했고 캐리가 없으면 그냥 A 플러스 B지만 캐리가 발생한다면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1의 보수 덧셈은 어떻게 합니까? 1의 보수 우리가 보통 감산기를 쓰지 않아요. 왜? 가산기, 덧셈기로도 충분히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A가 들어오고 여기가 B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뭘 취해줘요? 우리가 보통 덧셈을 할 때 뺄셈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뺀다고 합시다. A하고 B는 뺀다 그러면 F는 어떻게 되는 거죠? F는 때는 원래 이게 뭐야? 음수값이잖아요. 보수를 취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반대값이잖아. 이게 뭐야? B반은 B가 1이면 B반은 0이죠. 2가 1이면 여기 0이고 0이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의 보수예요. 그렇죠. 1의 보수예요. 그럼 이게 1의 보수는 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캐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가상기잖아요. 병렬 가상기. 그러니까 뺄셈 못 써요. 실제로는 어떤 겁니까? A 빼기 B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어떤 거예요? 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1의 보수로 덧셈을 하게 되는 건 빼기가 될 테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얘가 C가 제로이면 이게 1의 보수이면 이게 표시되잖아.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아 이거는 뺄셈이구나. 그래서 A에서 빼기 B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건 캐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고 우리가 1의 보수는 어떻게 돼요? 자, 0, 1, 1, 1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1의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1의 보수는 뒤집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뒤집는 거고 2의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서 하나를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리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캐리가 뭐가 되면 1이 발생이 되면 이 뺄셈은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 바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야 이게 A 빼기 B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뺄셈을 우리가 1의 보수나 2의 보수로 이용하게 되는데 캐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히 뒤집어서 계산하는 1의 보수고 캐리가 1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1을 더한다는 얘기거든요. 1을 더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2의 보수의 계산 방법이라는 얘기죠. 구분할 수 있나요? 예. 자, 그렇다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처음에 설명했던 거 이거잖아요. 덧셈이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캐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이걸 주고서 이게 뭐냐 이 결과를 찾는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캐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런 걸 찾는 겁니다. 여기 두 개 두은 거에서 캐리를 찾는 거죠. 그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1의 보수니까 이게 1의 보수잖아요. 이 덧셈이 보수로 뺄셈을 하는 거예요, 사실. 덧셈기로. 그러니까 여기에 0이 있다는 건 캐리가 발생되지 않고 단순히 뒤집어서 처리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긴 캐리가 1에 발생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1의 보수를 취하고 나서 1을 더하게 되니까 캐리가 발생해서 이것도 뭐가 된다? 이건 2의 보수의 덧셈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뭐냐? 얘가 뭐냐? 1의 보수냐? 2의 보수냐? 이걸 판단하는 문제가 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는 이거 들어오고 0이 들어오고 여기 캐리가 발생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니까 A 값을 일씩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A가 돼 있고 이걸 all 처리해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1값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송한다는 개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을 전송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어떻게 이해를 하자. 이걸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를 비워둘 수 있고 여기를 비워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뭐냐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특히 요거 이런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캐리펀 덧셈은 뭐냐? 특히 1의 보수는 뭐냐? 0이 들어갔을 때 1의 보수 이렇게 뺄셈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바예요. 1이 들어오면 바로 뭐야? 2의 보수라는 것만 잘 체킹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 디코더입니다. 디코더하고 인코더가 있죠. 디코드는 줄여진 거를 확장하는 개념이고요. 인코더는 큰 거를 줄이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압축 같은 거 해봤죠? 압축을 하고 압축을 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축을 푸는 것은 디코더고 압축을 하는 것은 인코더예요. 지금 디코드는 건 압축을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컴퓨터에 명령이 존재합니다. 명령 체제가 만약에 2비트로 되어 있다. 그럼 00, 10, 01, 11로 명령을 만들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4개의 명령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비트를 가지고 명령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4개로 나누자고요. 0의 명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명령이 있다. 그럼 여기가 들어오면 이거 첫 번째 거 나가고 여기 들어오면 두 번째 거 나가고 여기 일이 되면 세 번째 거 나가고 네 번째 거 나가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메모리 안에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명령이든. 그러면 사용자 명령을 써서 덧셈을 하다 뺄셈을 하라 그러면 이거는 00으로 혹은 10으로 혹은 11로 세팅해 놨다면 지금 00이 되었다고 하면 00에 해당되는 걸 조합을 해보니까 어떤 값이 나온 겁니까? 100가 나올 수 있게 하죠. 그럼 이게 100니까 첫 번째 명령을 끄집어서 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비트 가지고, 즉 n비트 가지고 2의 n승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디코더예요. 아시겠습니까? 적은 수를 가지고 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 자, 진리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요거를 표현했을 때 2개가 4개가 된다는 얘기죠. 즉 2개가 2의 2승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자, 00이 들어왔어요. 어차피 2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not 게이트로 해서 집어넣고, B는 어떻게 돼요? B를 보세요. not 게이트로 해서 여기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00이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결과는 여기는 0이 되는 거죠. 0. 또 요번에는 0, 1을 집어넣으면 쭉 해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도 뭐가 돼? A가 A 바가 되니까 B가니까 여기도 0이 나오죠. 그죠? 다시 보죠. 지금 여기서 A가 0이었으면 이게 나시게 1이 되겠네. 그러니까 A 바 B는 1, 1이니까 결국 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죠. 그러니까 1, 0, 0, 0으로 풀려나가는 겁니다. 여기 0하고 1을 나오면 0하고 여기 나오면 0하고 0이면 이런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 거는 0하고 1이에요. 그러니까 0하고 1을 놓았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A는 1이고 A반은 첫 번째 1이고 B는 뭡니까? B는 쭉 가서 낫이 됐으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겠죠. 이건 0.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0이 들어왔으니까 A 반은 1이 되겠고 그냥 써먹었으니까 B는 어떻게 돼요? B는 1이 들어왔으니까 0이 되어서 여기죠, 여기. 그냥 넘어온 거네요. 그래서 B는 1이 되니까 1이죠. 결국 뭐예요? 0, 1, 0, 0이 나온다는 얘기죠. 세 번째, 1, 0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세 번째로 가면 A는 그냥 통과해서 B는 뭐래 됩니까? 1이 되죠. B 반은. 그죠? 이로 통과하는 거는. 그 다음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이렇게 해서 가니까 역시 1이 되죠. A를 보세요. 지금 여기로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니까 0에서 낫게이트에서 뭐가 됩니까? 1이 되니까 결국 1이 되죠. 그래서 결국 0, 0, 1, 0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그려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까? 이해만 간단히 하시고 디코드라는 것은 작은 수를 가지고 2비트를 가지고 4비트의 결과를 뽑아내는 형태다. 그러니까 n에다가 2의 n승을 뽑아내는 건 뭐냐? 이런 형태를 물어보거나 엔드 게이트로 다 만들어지죠? 그렇지. 이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디코더. 그죠? 그래서 이 회로를 보고 여러분이 회로를 보고 찾을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이거 회로를 보고 이거는 바로 디코드에 대한 얘기구나. 이거는 바로 디코드에 대한 얘기구나. 이거는 디코드에 대한 얘기구나. 두 개 들어와서 입력이 적고 출력이 많은 형태가 되는 것은 다 디코드다. 아까 합축을 푸는 거라 그랬죠. 작은 거를 큰 거로 만들어내는 형태를 디코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엔드 게이트를 사용한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 그랬죠. 아까 디코드와 인코드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역시 입력 정보의 이의 자료를 코드에 전달한다. 그래서 해독기의 정반대 동작을 하죠. 이 n의 자료를 입력받아서 n개를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8개잖아요. 8개를 받아서 3비트를 뽑아내는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면 우리는 뭐다? 인코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3비트 안으로 다 해결을 해버린다는 거죠. 조합을 해서. 맞습니까? 이거는 보통 이거죠. 키보드라고 보면 키보드가 0부터 1번까지 7번까지 있다고 합시다. 키보드 0번 누르면 000 값이고 키보드 5를 누르면 100 값이 코드 값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조수를 만약에 16개를 가지고 16개 키보드가 있다면 몇 비트가 있으면 돼요? 4비트로 표현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2의 4승은 4니까. 그죠? 요거와 요거가 일치하면 되니까. n과 n을 일치하면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코더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회로 보고 요거 진리표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보고 이게 인코더구나. 그리고 인코더가 뭐 하는 거구나. 요 정도만 잘 파악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자, 멀티플렉서를 배우도록 하죠.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가 있는데 일단 의미를 좀 이해해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경우죠. 4개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하나의 선을 통해서만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전달하든지 아니면 얘를 전달하든지 얘를 전달하든지. 그러니까 4개의 입력 단자가 있는데 하나의 선만 이 선을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멀티플렉서다. 그러니까 4개가 들어오면 결과 하나가 나올 수 있는 회로가 되는 것은 멀티플렉스. 반대로 디멀티플렉서는 하나가 들어오면 4개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디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4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전문적으로 우리가 회로를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특히 얘를 보라는 거죠. 이 n개 입력선이 4개가 들어온다는 거는 2의 2승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n개를 선택선을 가지고 하나의 출력이 얻을 수 있도록 1이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이것이 바로 뭐다? 멀티플렉서다. 그래서 공통 버스 라인, 우리 나중에 통신을 배우게 될 때 공유 회선이 되겠죠. 컴퓨터 4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통신선을 연결해서 하나의 통신선을 나가려고 할 때 필요한 회로가 바로 멀티플렉서란 얘기예요. 반대가 되는 건 뭐야? 디먹스고. 그러니까 요걸 보고서 이 그림을 하나하나 일일이 이해하고 어디가 틀렸냐 만다 하는 형태의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개가 들어오는구나. 그럼 결과가 하나구나. 4개가 들어오는구나. 하나구나. 이건 멀티플렉서구나.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반대가 되면 디멀티플렉서라는 거죠. 디멀티플렉스 보세요. 들어온 선이 하나죠? 나가는 건 4개잖아. 1 곱하기 4는 디먹스구나. 그러니까 4개의 단말기에서 붙어가지고 공유기를 통해서 하나의 통신선을 나가서 다시 4개로 전달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춘 게 멀티플렉스, 한국말로는 다중화기라고 하고, 이건 디다중화, 역다중화는 아닙니다. 통신은 좀 달라요. 용어는 멀티플렉서, 여기는 먹스, 여기는 디먹스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림을 잘 보시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4 곱하기 1, 여기는 1 곱하기 4가 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디멀티플렉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비교기죠. 컴페어라고 하는 거죠. 비교기는 우리가 XOR로 쓰죠. XOR은 뭡니까? A하고 B가 있어요. 0, 0, 0, 1, 1, 0, 1, 1이 들어와. 그러면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비트 비교를 할 때 0, 1, 1, 1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실제로 같으면 참값을 줘요. 참값.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잖아요. 같으면 거짓이에요. 0은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XOR로 실제로 회로를 만들지 않고요. not XOR이죠. exclusive와 not OR죠. 그러니까 반대 개념 어떤 거예요? 00, 01, 10, 11이면 이건 1, 0, 0, 1이 바로 NOR입니다. exclusive NOR. 그러니까 다름이 같으니까 참, 그죠? 같으니까 참, 다르면 0, 그 다음에 0. 이렇게 판단하는 회로로 구성한 것이 바로 비교기다. 그래서 비교기는 뭘 사용한다? express NOR을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3상태 버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 전원을 집어넣고, 회로가 있으면 전원을 집어넣고 전원을 안 집어넣고, 이걸 0과 1로 구분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는 또 뭐냐면 전기를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아니라 아예 단락단 상태를 포함시켜서 3개의 신호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버퍼를 3가지 상태 버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상태와 0상태를 유지하면서 회로를 끊어진 상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러한 버퍼를 우리는 3상태 버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